안녕하세요. 오디오라이프 유겸입니다. 제가 좀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리뷰라든지 IT 리뷰, IT 소식, 게임 소식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던데, 오디오 관련 기사는 그렇게 정리를 해서 주기적으로 올려주는 컨텐츠를 제가 잘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주관적으로 한 주에 몇 개씩 재미있는 소식들을 좀 뽑아서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MQA 포맷에 대한 이슈부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4월 17일, 4월 16일 정도에 유튜버가 어떤 그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해서 올렸는데, 이게 MQA 포맷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포맷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MQA 포맷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끝났는데요. 이 유튜버가 본인이 음원을 만들어서 타이달에 보냈다고 해요. 해당 음원이 MQA 포맷으로 다시 마스터링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마스터링된 음원과 본인이 원래 그 플래그 음원을 비교를 해봤더니 여러가지 면에서 MQA 포맷이 오히려 더 음질적으로 떨어진다 라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본문에 해당 영상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한 30분 이상의 좀 긴 영상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이 영상 하나만 보게 되면 MQA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의 결론을 요약을 해드리면, MQA 포맷의 음원에서는 고음역 노이즈가 들어있었고, 이 밖에 특정 음역대에도 일반적인 노이즈가 추가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음원에서 발생하는 링잉 역시 기존의 원래 그 음원과는 다른 모양으로,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그런 모양으로 시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음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 노이즈 증가라든지 다인해동 레인지 저하 등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음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 MQA 마스터링 한 음원과 그 원래 마스터링된 원 음원의 소리 차가 생각보다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들린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MQA 마스터링 과정에 영향일 가능성이 더 클 겁니다. 앨범을 발매를 위해서는 무조건 마스터링 작업을 해야겠죠. 그리고 만들어진 음원이 있을 텐데, 이것을 그 타이달에 MQA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시 MQA 마스터링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분명히 음원의 소리가 달라지고 있고요. 리마스터링 정도로 불리는 일인데, 소리가 계속 바뀐다는 것은 분명히 원작자가 바라지 않는 그런 면일 겁니다. 실제로 이 영상 내용 중에서 그 해외 유명 아티스트죠, 닐 영이 이러한 부분을 이유로 타이달에서 음원을 내린 예도 들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MQA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있는 만큼 또 MQA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여전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MQA는 타이달을 비롯한 여러가지 스트리밍 서비스들 사이 안에서 점점 세력을 확장시켜 나갈 텐데요. 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불만사항 혹은 의혹들을 타이달 혹은 메리디안에서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아스트랜컨에서 새로운 DAP인 SE180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출시는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발표된 내용 가지고 제품을 좀 살펴봤더니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아스트랜컨 DAP 중에서는 최초로, 그리고 다른 DAP들에서도 그렇게 흔하지 않은 방식이긴 한데 DAC 단일 모듈로 제작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SE180에는 ESS 모듈이 장착된 상태로 판매가 되는데, 이 SE180과 함께 AKM사의 모듈이 동시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추후에도 추가적으로 DAC 모듈만 계속 발매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DAC 모듈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선보인 점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한편으로는 되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칫 상호 지원이 미흡하다면 구매자에게 엄청난 원성을 들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추후에 얼마나 다양한 모듈을 어떠한 주기로 내놓느냐에 따라서, 또 언제까지 이 기기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소비자가 극찬을 하는 그런 기기가 될 수도 있고, AK사가 엄청나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기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 밖에 SE180은 AK 기기들 사이에서는 최초로 FHD 해상도를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타 브랜드 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늦은 편이죠. 어찌되었든 이번에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나오게 되는 모든 그 AK의 DAP들은 아마도 FHD 이상의 해상도를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BT 싱크라는 기능이 DAC 모듈만큼 중요한 업데이트 같아요. 이 BT 싱크라는 기능은 스마트폰을 소스기로 사용을 해서 SE180에 블루투스로 신호를 전송을 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사실 요즘에 아스트랜컨이 이 DAP 내에서 타이달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니까 타이달 측에서 구형 안드로이드 OS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구형 OS를 쓰고 있는 아스트랜컨의 DAP들에서 타이달 어플이 잘 돌아가지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갑자기 타이달이 이렇게 정책을 바꿔버리니까 아스트랜컨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은 맞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잘 써왔던 소비자들이 졸지에 타이달을 쓰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화가 많이 나는 것도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5월 중으로는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더더욱 이 SE180의 사후 지원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잘 이어질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말에 일본에서 이 헤드폰 축제가 열렸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해당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무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재생 시간이 8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이걸 다 볼 순 없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식으로라도 헤드폰 축제가 이어지는 게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도 이런 이벤트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거의 모든 행사가 다 취소가 되었죠. 헤드폰 쇼, 오디오 쇼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올해도 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라도 기기들을 좀 모아놓고 줌을 통한 인터뷰라든지 해서 소개하는 자리를 좀 국내에서도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SE180의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 밖에 굉장히 다양한 기기들이 소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기기가 이 BMW의 코드리스 이어폰입니다. PL5 그리고 PL7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오디오 브랜드에 비해서는 BMW가 굉장히 늦게 코드리스 이어폰을 출시한 셈인데요. 근데 이 브랜드는 매번 볼 때마다 제품들의 출시 시기가 좀 늦어요. 늦은 대신에 하나를 내놓을 때마다 굉장히 잘 만들어서 내놓습니다. BA 드라이버와 9.2mm 다이내믹 드라이버를 함께 사용한 듀얼 드라이버 구조로 그리고 배터리 타임이 4시간으로 살짝 짧은 편이긴 한데 케이스를 포함하면 20시간이라서 실사용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포함이 되었고요. 코덱도 aptX 아답티브까지, 그러니까 최신 코덱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 재밌는 기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충전 케이스에는 USB 단자하고 3.5mm 오디오 단자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 케이스가 오디오 신호를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전송을 시켜주는 거죠. 그것도 aptX LL 코덱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얘를 도대체 어디에 쓰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 좀 기괴한 기능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폰처럼 이 aptX 코덱을 지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AAC 코덱밖에 지원하지 않는 이런 제품에 이 해당 케이스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기존 아이폰에서 지원하지 않는 고음질 코덱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자사의 블루투스 헤드폰이죠. PX7, PX5에도 신호를 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PX7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에 연결해서 쓸 때마다 코덱이 항상 아쉬웠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눈길이 갈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해당 제품이 아마 5월 중으로는 국내에서도 판매가 시작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요. 만약에 판매가 시작된다고 하면 제품을 하나 구해서 별도로 리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일본 헤드폰 축제에 출시된 제품 하나 마지막으로 소개를 더 해드리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기기여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이 중국의 샬링이라는 브랜드에서 M30이라는 제품을 축제 때 내놓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이게 DAP라고 부를 수가 있을 만한 사이즈는 아니죠, 사실. 일단 무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제품의 무게는 무려 3kg입니다. 이 3kg짜리 DAP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걸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제품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 모듈형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업그레이드의 여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앞에 살펴본 그 SE180도 모듈형 DAP였는데 이 녀석에 비한다면 그건 모듈도 아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얘는 DAC 뿐만이 아니라 플레이어, 앰프, 배터리, 그리고 앰프도 TR과 튜브 모든 파트가 다 모듈용으로 장착이 되고
뭐 교체를 할 수가 있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좀 좋게 보는 점이 플레이어까지도 모듈형으로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이 안드로이드 OS는 해마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구형 OS는 제품 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이렇게 모듈형으로 만들어 놓고 추후에 DLC, 앰프 모듈을 개발을 한다고 해도 플레이에 담겨져 있는 OS의 버전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요즘처럼 스트리밍 서비스, 어플 지원이 중요한 때에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텐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플레이어 모듈을 또 교체를 해서 아예 OS를 업데이트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샬링의 M30은 뭐 사실상 거치형 DAP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맞게 굉장히 다양한 입력단과 출력단을 모두 다 본체에 담아 두었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이어폰과 헤드폰 단자는 다 연결이 가능하고요. 후면을 살펴봐도 DAP 기능뿐만이 아니라 그냥 소스기, 거치형 DAC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그런 단자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리만 좋다고 한다면 거치형으로 사용할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서 좀 관심이 갔는데요. 일본에서는 6월부터 발매될 예정이고 가격은 40만엔으로 측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국내에는 이미 구매 대행 방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국내 판매가는 3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내에 어떤 리뷰라든지 구입 관련 글들은 저는 못 찾았습니다. 이래저래 궁금하기는 한데 어떻게 들어볼 수가 없어서 참 아쉽네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기사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제가 나름의 정보들을 더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것들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보다 더 나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